셀트리온 하반기 허가 예정, 아바스틴 시밀러에 대해서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 셀트리온 오늘도 하락세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마이너스 1.2% 하락, 헬스케어 마이너스 2.60%, 제약은 마이너스 1.98%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은 장중에 낙폭이 큰 모습이 나왔다가 낙폭을 조금은 만회를 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헬스케어는 그대로 밀리는 모습이죠. 전저점 근저까지 내려오고 마는 상황이 되었고요. 제약 역시도 부진한 모습을 면치 못했습니다. 헬스케어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시장 전체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천의 셀트리온 분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반기 허가가 예정이 되어 있는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 날 셀트리온의 공급계약 공시 내용을 보시면은 바이오시밀러 항체의약품 가운데서 CTP16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것이 바로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에 앞서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시장 전체적인 이야기를 간단히 조금 더 추가를 해드리면요, 지금은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의 영향이다 이렇게 보셔야지, 셀트리온 그룹주 세 종목만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밀린다 이러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주가의 움직임은요, 시장 전체적인 반등 이런 것을 함께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죠. 따라서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한 모습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아바스틴은 로슈사에서 개발한 항암제죠. 전이성 직결장암, 전이성 유방암 등 7가지의 암에 대한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글로벌 시장 전체 규모는 7.4조 정도로 나오는데요. 환율의 차이에 따라서 7.7조 이야기도 나오고요. 어쨌든 7조 5천억 전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셀트리온이 아바스틴의 바이오시밀러죠, CTP16을 현재 미국과 유럽에 허가를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신청을 했고요. 국내에도 역시 식약처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허가가 하반기 중에는 나올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지난 4월 6일자 삼성증권의 리포트에서도 하반기 중에 허가 가능성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CTP16이 허가가 되면은 셀트리온은 항암제 쪽에서는요, 트룩시마, 흐주마에 이어서 세 번째 항암 치료제 제품이 나오는 것이죠. 허가 획득이 만약에 하반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9월 허가가 나오게 되면요, 연내에는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CTP16인데요, 이름도 지어놨습니다. 베그젤마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상태죠. 그런데 이 바이오시밀러 가운데서 아바스틴 역시 후발주자로 들어가는 것이죠. 아바스틴의 미국의 특허 만료는 2019년에 만료가 된 것이고요. 유럽에서도 2020년에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특허 만료와 관련돼서 국내 바이오시밀러 개발 현황을 보시면요, 셀트리온이 개발하고 있는 졸레오도 이미 만료가 다 지난 것이죠. 그 다음에 현재 개발 중인 아일리아는 23년, 25년이죠. 스텔라라 역시 23년, 24년 이렇게 되어 있고요. 휴미라 이것은 유플라이마 이미 개발이 됐잖아요. 미국에서는 23년이죠. 내년이죠. 그리고 유럽은 18년으로 특허가 완료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개발 중인 프롤리아는 25년, 22년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셀트리온이 개발하고 있는 아일리아, 스텔라라, 프롤리아 이 부분들은 미국과 유럽의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허가가 나오고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바스틴은 미국에서는 19년, 유럽에서는 20년에 특허가 만료가 됐기 때문에요, 후발주자로 뛰어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항암제 시장, 특히 MAB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단일 클론 항체 항암제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표적 항암제가 그리고 면역 항암제가 있습니다. 신약 항암제 이렇게 세 가지 분류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셀트리온이 들어가 있는 것은 표적 항암제 쪽이죠. 이쪽에 바이오시밀러는 이미 트룩시마와 흐주마가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올 연말 내지는 내년 초에 출시가 예정되는 아바스틴이 표적 항암제로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요 단일 클론 항체 항암제 시장은 연평균 17.7%씩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항암제 시장도
표적 항암제에 이어서 면역 항암제 시장이잖아요. 이 시장이 차세대 시장으로서 급팽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셀트리온 측에서는 특허 만료 시점에 신속한 개발로 시장을 선점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신약 항암제잖아요. 이것은 신약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이미 미국의 트라이링크라든가 그리고 영국의 익수다죠. ADC 항암제 개발을 위한 작업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당장 오늘은 아바스틴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 아바스틴이 과연 후발주자로 뛰어들어 가지고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에 앞서서 셀트리온의 출시 예정인 파이프라인들을 보시게 되면요. 현재 램시마, 투룩시마, 허주마, 램시마 SC 그리고 유플라이마까지 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는 아바스틴이 미국과 유럽에 출시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년에는 램시마 SC가 미국에서 출시 예정, 유플라이마 역시 미국에서 내년에 출시, 그리고 스텔라라도 미국에 내년에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24년, 25년은 좀 머니까요.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따라서 22년 올해는 우리가 첫 번째로 가장 기대를 해야 되는 것은 램시마 SC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유플라이마 역시 유럽에서 어느 정도 안착을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신제품이 올해 연말에 새롭게 하나가 들어온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바이오 시밀러 시장 전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바이오 시밀러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더 이상의 블루오션 시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경쟁자들이 워낙 많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2013년에 램시마가 처음 나왔을 때 그리고 투룩시마가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바이오 시밀러 시장 자체가 새로운 시장이었기 때문에 블루오션 시장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2020년이 넘어오면서부터는요, 경쟁이 심해지면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 시장도 과거와 같은 그러한 블루오션 시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2013년에 램시마가 셀트리온이 처음 나왔잖아요. 이것은 세계 최초의 바이오 시밀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였죠. 시장을 처음 확보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주가도 크게 올라가는 상황들이 과거 그 당시에는 나왔다는 것이죠. 즉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큰 시세가 나왔잖아요. 그것은 시장 자체가 없는, 바이오 시밀러 시장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뛰어들었기 때문에 선점 효과, 즉 퍼스트 무브라는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나왔던 트룩시마도 초창기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선 두각을 나타내면서 좋은 실적을 보여주었죠.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허즈마부터는 약간씩 이제 시장 침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2020년으로 넘어오면서는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과거처럼 그러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것이죠. 따라서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죠. 과거의 램시마나 트룩시마처럼 실적이 갑자기 크게 좋아진다. 이러한 상황들은 앞으로는 보기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신제품들이 매년 하나씩 이렇게 가세를 한다 해서 과거처럼 실적이 갑자기 크게 좋아진다. 뭐 40%, 50%씩 급증을 해서 주가도 크게 올라간다. 그러한 상황들은 앞으로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고 조금씩 안정적으로 성장을 한다. 이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셀트리온에 대한 생각을 할 때요, 과거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빨리 선출시를 해서 최초, 즉 퍼스트 무브로서의 선점 효과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에 따라서 실적이 크게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 생각은 맞습니다. 언제까지? 2020년 이전까지는 맞는 생각이죠. 그러나 지금부터는 그러한 생각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글로벌 바이오 시밀러 시장의 핵심적인 경쟁 요소는 뭐냐면요, 바로 가격입니다. 가격 경쟁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가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물론 선점 효과, 퍼스트 무브 효과도 좋습니다. 그러나 좀 늦게 들어간다 해서 그 시장에 자리를 잡지 못한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늦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오히려 가격 경쟁력, 저가로서 들어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더욱더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셀트리온도
그러한 관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제품들이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를 하는 가운데서 신제품들이 들어오면서 기존 제품들 역시 가격 경쟁력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출이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이 나온단 말이죠. 경쟁이 치열해지니까요. 따라서 그 감소분을 신제품들이 하나씩 나오면서 메꿔주는 역할을 하면서 꾸준하게 안정적인 성장이 앞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지 2020년 이전처럼 실적이 갑자기 확 좋아지고 이런 상황들은 당분간은 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바이오 시밀러 시장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바스틴도 이번에 후발주자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가격 경쟁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 또한 내년에 미국 시장에서의 유플라이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늦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거 큰일 났다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가격 경쟁력, 그리고 고농도잖아요. 고농도에서는 3파전입니다. 오리지널인 에브비, 그리고 알보테, 유플라이마 3파전이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가격 경쟁력이다. 그리고 대체 조제가 가능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퍼스트 무브 개념보다는요, 다른 부분의 요소들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가격 경쟁력에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큰 아웃라인으로 봤을 때는요, 셀트리온의 앞으로의 실적 추이가 과거처럼 매출액이, 영업이익이 40%, 50%씩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증가하는, 급성장하는 흐름은 당분간은 나오기 어렵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작년 매출액에 비해서 10% 이상만 좋아져도 잘한 거다, 이런 관점이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도 과거처럼 급등하고 급락하고 급등하고 급락하고 이런 상황들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의 주가의 움직임도 여기서 이제 완만하게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추세가 나오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좀 시간이 걸리면서 더디게 올라간다, 이러한 관점에서 큰 아웃라인을 잡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셀트리온 그룹 3사 주식은요, 이제는 과거와 같은 어떤 급등주, 그러한 개념, 대박주 이라는 개념은 아닐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외국인들이 47억의 매수 우위를 보였잖아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날 외국인들이 48억의 매도였거든요. 따라서 누누이 강조 말씀드렸듯이 최근의 외국인들의 움직임은 방향성의 개념이 아니고요, 공매도를 이용한 단기적인 차익 거래이다, 이런 측면에서 계속 생각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JP모간에서만 매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연기금이 20억을 매도를 포함해서 기관들이 13,000주 매도, 개인들도 17,000주 매도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공매도는 11,000주잖아요. 이와 같이 단기적인 차익 거래의 성격으로 조금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러다가 또 올라갈 때는 쉽게 반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는 박스권에 갇힌 상황에서의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헬스케어 외국인들이 3억 매수 우위고요, 연기금이 32억의 매도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골드만삭스 창구를 통해서 37,000주 매도가 나오고 JP모간 CS 쪽에 가세를 하는 모습이 나왔죠. 외국계 창구 매수는 없는 모습이었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빠진 것이 아니고요, 전저점 때까지 왔잖아요. 여기서 해서 이 박스권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상황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설사 저점을 이탈한다 하더라도 만회는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15억의 외국인 매수 우위가 나온 상황이고요, 밑으로 좀 처지는 모습이 나타나곤 있습니다. 외국계 창구에서는 JP모간이 바쁜 모습이 나타나고요. 따라서 셀트리온 그룹주 세 종목 다 마찬가지죠. 지금은 시장 전반적인 영향 하에서 어떻게 보면 좀 힘없이 스물스물 밀리는 모습들이잖아요. 그러나 거래가 크게 늘어난다든가 공매도량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반등을 할 때는 쉽게 반등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와 같이 좀 스물스물 밀림으로 인해서 신용이라든가 미수라든가 이런 악성 매물들은 털리면서 소화가 되는 모습들이잖아요. 이런 상황으로 한편으로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실적도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주가의 영향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살아나게 되면요, 1분기 실적의 중요성은 다시 부각되는 상황들이 오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셀트리온도 헬스케어도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우려할 상황들은 아니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시장을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고요, 시장 자체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잡고 반전을 좀 해줘야 되는데 시장의 전체적인 지수가 올라가는 개념이 아니고요. 시장 내면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최근에 2차 전지 주식들이 선별적으로 조금 순환하면서 움직이잖아요. 이와 같이 시장 내면적으로 어떤 테마주들이 조금 움직여 가면서 돌파구를 열어줘야 돼요. 이러면서 시장이 하나씩 살아나는 상황들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상황 하에서 셀트리온 그룹주 세 종목만 특별하게 따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의 움직임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